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바로 요 네스부의 소설 악마의 별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형사 혼례의 원작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건 단순한 추리 소설이 아니에요. 한 형사의 영혼을 그야말로 잠식해 들어가는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7월의 오슬로,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폭염이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어요. 끈적하고 불쾌한 공기, 잠 못 이루는 밤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긴장감이 도시 전체에 감돌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섬뜩한 보고서의 한 문장으로 시작되죠. 잘려나간 손가락, 눈꺼풀 밑에 숨겨진 작은 붉은 별.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살인 현장은 오슬로를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살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슬로에서 발견된 첫 번째 시신, 그 사건의 기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단서들입니다. 피해자는 자기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살인사건 같죠? 하지만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이 특이사항들이었습니다. 왼손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눈꺼풀 안에서 오각형 별 모양의 붉은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살인이 아니죠. 명백하게 어떤 끔찍한 의식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 끔찍한 사건의 한가운데 어둠만큼이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 형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 홀레. 해리 홀레의 인사 파일을 한번 볼까요? 오슬로 경찰청의 전설적인 형사입니다. 살인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직관력의 소유자죠. 하지만 그 능력만큼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지독한 알코올 중독의 통제불능의 성격. 심지어 지금은 동료의 죽음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해고되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작가인 요 네스베가 해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가능한 인물이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인물이다. 이 한마디가 해리 홀레라는 캐릭터를 전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는 영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고뇌하는 인간에 가깝죠. 그런데 그런 해리에게 정말 최악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자기 파트너를 죽인 범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자와 한 팀이 돼서 이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라는 거죠. 적과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 두 형사는 뭐랄까 정말 물과 기름 같아요. 한쪽은 고립된 외톨이의 알코올 중독자인 해리 홀레, 다른 한쪽은 카리스마 넘치고 동료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는 톰 발레르. 겉보기엔 완벽한 경찰이지만 해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패한 무기 밀매상이자 자신의 전 파트너 엘렌을 죽인 범인이라고요. 이 둘의 불편한 동행은 사건을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 이 둘의 악연은 악마의 별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갈등은 레드브레스트에서 시작됐고 네메시스를 거치면서 점점 더 깊어졌죠. 그리고 바로 이 악마의 별이 오슬로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의 무대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연쇄살인범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살인마는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경찰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단서, 이 악마의 별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살인마의 규칙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모든 게 숫자 5와 관련돼 있어요. 5일 간격으로 새로운 희생자가 나타나고 현장에는 언제나 오각형의 별이 남겨져 있고 피해자의 손가락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도대체 왜 하필 숫자 5일까요? 이 숫자에 집착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미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소설의 원제이기도 한 마레코르스에 있습니다. 마레코르스, 즉 악마의 별은요, 옛날 노르웨이에서 잠자는 사람을 덮쳐서 악몽을 꾸게 하는 마레라는 여성 악령을 쫓기 위해 쓰던 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마는 이 상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악몽이라는 주제는 매일 밤 자기 안의 악마와 싸우는 해리 홀레 자신과도 아주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두 개의 커다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연쇄살인마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톰 발레르가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비밀은 무엇인가? 전혀 별개로 보였던 두 개의 사건이 서서히 하나의 지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개의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하나의 핏빛 결말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연쇄살인마를 쫓던 해리가 오히려 동료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톰 발레르가 교묘하게 쳐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겁니다. 이제 그는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추격자가 됐어요. 마지막 대결의 판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해리는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동시에 톰 발레르의 범죄도 입증해야만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의 목숨, 경력,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완벽하게 조율된 피아노는 좋은 소리를 내지 않아. 따뜻함과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이거야말로 해리 홀레 자신에 대한 완벽한 비유 아닐까요?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망가졌고 결함투성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가장한 톰 발레르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이 과연 완벽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해리 홀레의 추적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요네스부의 악마의 별, 그 깊고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